안녕하세요. 달리는 박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제는 바로 제 심박수는 왜 이렇게 항상 높은 거죠? 입니다. 댓글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진짜 슬슬 뛰었는데 워치에서 존투 벗어났다고 해서 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워치가 문제인 건지 알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심지어 편한 호흡으로 뛰시는 분들조차도 심박수가 높아지는 걸 막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심박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박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안에서인데요. 아마 두 가지는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할 만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초보 러너가 심박수가 높아지는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심박수가 을 훌쩍 넘는 현상은 단순히 체력이 부족하다는 모호한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장은 분당 배출하는 혈액의 총량인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심박출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HR은 Heart Rate, 분당 심박수를, SV는 Stroke Volume, 심장이 한 번 뛸 때 뿜어내는 혈액량을 말하죠. 운동 중 필요한 심박출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몸은 심박수를 높이거나 1회 박출량을 높여서 대응할 수 있죠. 숙련된 러너는 심장이 한 번에 뿜는 양, Stroke Volume이 많습니다. 그러니 심박수를 낮게 유지해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는 거죠. 하지만 초보자는 심장의 용적이 작고 수축력이 약해 스트로크 볼륨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주 낮은 강도의 달리기에서도 필요한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박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심박출량은 근육에서 요구하는 산소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초보 러너는 숙련된 러너에 비해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미토콘드리아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해서 근육세포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뛸 때 자세의 문제 등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근육은 숙련된 러너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심박출량 자체도 더 많은 심박출량을 요구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심박수 맞추려면 거의 걷는 속도인데 너무 지루하고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너무 지루하죠. 그러나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면서 심박수를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만 뛰면 생각보다 심박수가 낮아지지 않는데요. 심박수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많이 뛰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원리대로 결론적으로는 심장이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보내고 근육이 산소를 더 잘 쓰도록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이 뛰면 심장은 요구되는 심박출량을 맞추기 위해 단순히 심박수만 높여 대응하게 되기 쉽죠.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뛰시지만 생각보다 심박수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훈련을 안 해서인데요. 여러분의 심박수를 낮춰줄 세 가지 훈련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낮은 심박수, 예를 들어 존투를 유지하며 일정 시간 이상 달리는 훈련입니다. 에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그런데 이 훈련이 없으면 심장이 한 번에 내뿜는 혈액량, 즉 1회 박출량이 늘어나지 않고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도를 높이면 심장은 부족한 효율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과도하게 박동하게 되고 심장의 펌프 효율이 개선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두 번째는 뛸 때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분당 170에서 180 SPM의 고 케이던스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러너는 보폭을 넓게 하여 성큼성큼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내 몸보다 너무 앞에 닿으면 땅이 내 몸을 뒤로 밀어내는 힘, 즉 제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무릎 관절에 충격이 갈 뿐만 아니라 멈추려는 몸을 다시 앞으로 밀기 위해 근육은 배로 힘을 쓰게 되는데요. 필요한 산소가 증가하니 당연히 심박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분당 170에서 180 SPM의 높은 케이던스로 짧은 보폭을 유지하며 가볍게 통통 뛰면 발이 몸 바로 아래에 착지하면서 지면 충격이 골고루 분산되고 제동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근육의 힘만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힘줄을 용수철처럼 활용하게 되는데요. 힘줄의 탄력으로 튕겨나가듯 달리기 때문에 산소 소모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때 근육과 심장이 써야 하는 산소량이 감소하고 심박수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도움이 돼 할 만한 팁입니다. 바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쉬기 힘들다면 이미 유산소 영역을 넘었다는 신호인데요. 따라서 코로 숨을 쉬기 위해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늦추게 되죠. 또한 코 호흡은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산소를 배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당히 높으면 산소가 근육으로 잘 전달이 되는데요. 적은 양의 피로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달할 수 있으니 심박수가 안정되게 됩니다. 워밍업이나 아주 느린 조깅 단계에서부터 코 호흡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답답할 수 있지만 이는 신체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초보 러너가 겪는 고심박수 딜레마는 생리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속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최소 4주에서 8주는 심박수 통제 훈련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똑같은 속도인데 심박수가 20bpm이나 떨어져 있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즐거운 러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